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열혈입니다. 김성건 교수님이죠. 제5판 형법총론 91페이지에 제2절 장소적 적응범위 보겠습니다. 삼마열혈TV 질작,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에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국제형법. 1번에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란 형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피해자로 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을 살해한 경우에 우리 형법뿐만 아니라 외국의 형법도 적용될 여지가 생긴다. 이와 같이 어떤 범죄 사실이 외국의 형법 적용과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우리 형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원칙에 관한 규정들이 바로 형법의 장소적 범위에 관한 규정들인데, 이러한 규정들을 형법적 용법 또는 국제형법이라고 부른다. 형법 2조에서 6조까지입니다. 국제형법이라는 개념의 광협. 국제형법이라는 개념을 넓게 사용하면 범죄의 국제화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가 간의 긴밀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일체의 법규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제형법의 영역에선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는 형사재판권, 외국 형사 판결의 효력, 국제형사사법 공조, 반인도적 범죄 등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 간의 조약 체결을 통한 통일적인 형벌법규의 마련 내지 세계 형사법정을 전제로 하는 92페이지 형사국제법 등도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국제형법이라는 개념을 외국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국내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련하여 국제법의 원리를 통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국내 형법의 원리, 즉 형벌 적용법이라는 의미로만 사용하기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비뚤어졌네요. 이럴 수가. 이번에 국제형법의 원리. 국제형법을 규율하는 원리들은 여러 가지 토대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국가의 자기보호라는 토대와 국가들의 연대성, 국제협력이라는 토대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기초하고 있는 국제형법의 원리는 속지주의, 보호주의, 소극적 속인주의 등이고, 후자에 기초하고 있는 국제형법의 원리는 제한적, 적극적 속인주의, 세계주의, 대리처벌주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적극적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내지 소극적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거 뭐 말이 어렵진 않은데 이게 사례나 이런 걸로 나오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속지주의 원칙. 대한민국에서 죄를 정하면 누구나 처벌받는다. 그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세계주의와 대리처벌주의에 관한 규정은 아직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계주의라고 얘기하는 것 보고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로마자 2번에 속지주의. 속지주의란 자국의 영역 내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국정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주권평등의 원칙상 모든 나라가 국제형법의 제1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원칙이다. 우리 형법 제2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속지주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1번에 대한민국의 영역. 대한민국의 영역이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영해 및 영공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영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석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양가로 1번에 북한의 대한민국 영토성. 헌법 제3조가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와 고속도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도 93페이지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동그라미 1번에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되지만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현실적으로 행사되는 지역이 아니므로 외국에 준하여 취급해야 한다거나, 동그라미 2번에 재판권뿐만 아니라 형법의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동그라미 3번에 헌법이 적용하고 있는 영토주의 범위에 따라 북한도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 속하고 따라서 북한 지역에도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생각컨대 형벌적용법이 형사관할권에 관한 규정이고, 형사관할권은 현실적인 형벌권 행사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장소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가 법 이론적으로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북한을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고 북한 영토에 대해서는 헌법의 실효성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게 최근에 다수하리고 거의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예. 헌법상의 영토 조항과 북한 영토에 대한 판례 태도, 이게 또 헌법과 형법의 차이이기도 한데요. 우리 헌법상의 영토 조항은 1948년 헌법 제정 당시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대한민국임을 강조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미수복 지역이 된다. 그러나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이후에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 6.15 선언 등 일련의 과정은 사실상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의 평화통일조항 역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헌법상 영토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부분은 북한도 우리 영토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형법의 적용 대상 지역이지만 단지 재판권이 미치지 못할 뿐이라고 하거나, 더욱 분명하게 캐나다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북한의 지형을 받고 국내에 자입하여 활동하던 중 그 목적 수행을 위해 서울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중국 북경으로 출국 후 다시 평양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형법 제2조 4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안녕하십니까. 3화 1월입니다. 지금 9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물론이고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 대표부는 우리 영토의 일부가 아니라고 한다. (94페이지) 양가리군의 외교공관인데 간이라고 오타하는 게 아닐까요? 왜 대한민국 영토성, 국내에 있는 외교공관 등을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 문화원을 치외법권 지역이고 미국 영토 연장으로 보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치외법권이라는 개념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강대국의 약소국 침략을 위한 방편으로 인정되었던 개념이고 오늘날 국제법 이론에서는 관할권 면제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요컨대 관할권이 면제되는 외교공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파견국인 외국의 영토의 연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내국의 영토이고 외교 서절 등에 대한 특권이나 면제는 외교 목적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내국의 영토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가 3번의 영의 영공의 범위,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일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역에 있어서는 12일 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한해역은 3해리 선까지가 영해로 되어 있다. 영공에 관해서는 현재로선 제한이 없지만 우주개발을 위한 국제적 조정에 기하여 국제적인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가 4번의 대한민국 영역 외에 속시주의가 미치는 영역, 기국주의, 형법 제4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이른바 기국주의를 통해 속지주의의 적용 범위를 더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항구에 정박 중인 외국 선박 안에서 외국인 선원이 우리나라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외국 선박 아니라도 우리나라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인 이상 95페이지 속지주의에 의하여 우리 형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마찬가지로 외국 항공기라도 우리나라 공항에 착륙해 있는 이상 속지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항공기에 우주선이 포함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우주선을 추가하는 계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 범죄지의 결정, 죄를 범한 해인 및 형법 제2조 및 3조에서 죄를 범한 해 문헌의 의미와 관련하여 동그라미 1번에 구속요건적 행위가 행하여진 곳을 범죄지로 보는 행위설. 또 학설 대립이 나왔네요. 동그라미 2번에 구속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곳을 범죄지로 보는 결과설. 및 동그라미 3번에 양자를 모두 범죄지로 보는 편제설 등이 있다. 편제설에 의하면 결과의 발생지를 고려하지 않은 행위설의 결함과 거동범 및 미수범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설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동설과 판례는 편제설을 취한다. 단순히 예비행위만 있는 경우에는 미수의 경우처럼 결과 발생 이유만 생겼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비행위의 장소가 범죄지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러나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공동모의를 한 공모지의 범죄지로 되고 교사범 또는 방조범과 같은 공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실행행위만이 범죄지의 결정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 또는 방조라는 공범행위의 장소 내지 공범 결과의 발생지도 범죄지가 된다. 한편 최근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세계가 사실상 국경 없는 상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편제설이 일관되게 관철하면 전 세계가 국내 범죄지로 되어 형벌 적용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예컨대 외설물의 상영 등이 범죄로 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인터넷상에 그러한 외설물을 게재하면 그것이 상영되는 다른 국가가 그러한 행위를 범죄하고 있는 경우 모든 관련 국가의 형벌이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편제설에 따른 과도한 형벌권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행위지법과 결과 발생지법이 모두 가발성 96페이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이른바 쌍방가발성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로마자 3번의 속인주의. 속인주의는 적극적 속인주의와 소극적 속인주의가 있겠죠. 1번의 속인주의의 의미 종류. 양각 1번의 속인주의의 의미. 속인주의란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서 범죄지화를 분류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명령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속인주의를 속지주의를 보충하는 국제형법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대한민국 내국인이 되려면 범행 당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 양각 1번에 적극적 속인주의와 소극적 속인주의. 속인주의를 자국형법의 적용 기준을 관하여 국적을 기준으로 삼는 원리라고 얘기할 때 속인주의는 다시 두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자국민이 범죄 주체로서 범죄 행위지인 경우에 범죄를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의 속인주의, 즉 적극적 속인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자국민이 범죄 피해자인 경우 범죄 지화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이른바 속인주의, 소극적 속인주의이다. 형법 제3조에서 말하는 속인주의는 적극적 속인주의를 말하는 것이지만 소극적 속인주의는 형법 제6조의 보호주의의 내용에 해당한다. 2번 속지주의와의 관계. 만약 적극적 속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외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이 외국의 행위지법상 범죄가 되지 않을 경우 국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행위자는 행위지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외국이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내법상의 속지주의도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양가로 1번의 절대적 적극적 속이주의. 이러한 경우 적극적 속임주의를 속지주의와 함께 국제형법의 대등한 원칙으로 이해하면 법행지의 가벌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내복형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57페이지에 이와 같은 의미의 적극적 속임주의를 절대적 적극적 속임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적극적 속임주의를 속지주의와 대등한 원칙으로 보는 입장은 물론이고 속지주의의 예외를 보는 입장도 형법 제3조를 절대적 적극적 속임주의에 관한 규정으로 보고 있다. 통설 판례. 양가로 2번의 제한적 적극적 속임주의. 반면에 적극적 속임주의를 속지주의의 예외로서 인정하면서 행위지법에 의해서도 가벌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른바 쌍방가벌성의 원칙, 내국인의 부계범에 대해 내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제한적 적극적 속임주의라고 부른다. 양가로 3번에 절대적 적극적 속임주의를 제한할 필요성, 법론. 절대적 적극적 속임주의는 1940년 나치헌법이 국회에 체류하면서 나치 체제에 저항하는 독일인들을 빈틈없이 처벌하기 위해 도입한 입법 태도였다. 절대적 적극적 속임주의는 한국 형법을 유상형법으로 만들려면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행위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란 그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무민도나 대기권 밖에 있더라도 위성처럼 감시하여 그의 형법의 명령과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속임주의에 따라 형사처벌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 제3조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론을 통해서나 쌍방가벌성의 원칙을 제3조에 도입하는 입법론을 통하여 우리 형법 제3조가 가지고 있는 국수주의적인 모습이 제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절대적 적극적 속임주의의 문제점 해결 방안. 형법 제3조에 내포된 가벌성 확대의 문제점은 우선 실무상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를 이용하여 행위지법에 의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기소 후에 처분하는 방안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석론상으로도 행위지법에 의할 때 가벌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해 자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통설과 판례처럼 무조건적으로 자국의 형법 적용을 긍정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98페이지.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사회적 가치체계의 변화 상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점에 관하여 다시 한번 교험적으로 평가하여 인간의 근본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극적 속임주의의 태도를 유지하는 제한적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로마자 4번의 보호주의. 1번의 보호주의의 의의. 보호주의란 범죄인의 국정이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또는 자국민에 대한 법익 침해가 있는 때에는 자국 형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보호주의는 다시 국가보호주의와 국민보호주의로 대별될 수 있다. 국가보호주의는 자국 내지 국가적 법익의 보호에 초점을 맞춰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하고 자국보호주의는 자국 형법의 적용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국민의 경우에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소극적 속임주의. 국가보호주의. 국가보호주의는 우리 형법 제5조와 6조의 일부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형법 제5조는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서 1호 내란의 죄, 2호 외환의 죄, 3호 국기에 관한 죄, 4호 통화에 관한 죄, 5호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6호 문서에 관한 죄 중 225조 내지 230조, 공문서 관련된 조입니다. 7호 인장에 관한 죄 중 238조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형법 제6조에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대한민국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5조의 보호주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외국에서의 범죄가 99페이지
되지 않더라도 그 범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었지만 대한민국에 대하여 제5조에 기재한 제2의 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때에는 그 범죄가 행위지법인 외국에서도 범죄가 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쌍방가벌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왜냐하면 형법 제6조 단서에는 행위지법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법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보호주의 예외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번에 국민보호주의, 소극적 속인주의. 형법은 제6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인 경우에 국민의 국외범에 대한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국민보호주의, 소극적 속인주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제5조의 범죄들이 검해진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가 되면 외국인의 국외범도 대한민국의 형벌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제6조의 보호주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제3조의 적극적 속인주의 및 제5조의 보호주의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우와는 달리 행위집법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 형벌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쌍방가벌성의 원칙이 선언되어 있다. 로마자 5번에 세계주의 및 대리처벌주의. 1번에 세계주의. 세계주의는 인류 공통의 이익을 해하는 범죄에 관하여 범인의 국적과 범죄 지화를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서 외국인의 국외범을 수취하고 처벌할 수 있는 원칙이다. 주 국제범죄의 규제에 관한 세계법적 관점을 각국에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세계주의는 속주주의나 국가보호주의 또는 소극적 속임주의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인의 신병을 자국의 영역 내에 확보할 수 있는 국가가 국제사회에 공통되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형법의 원칙이다. 형법 정칙에는 세계주의를 국제형법의 원리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우리 형법에 100페이지, 여러분 드디어 100페이지 돌파합니다. 형법 100페이지. 세계주의가 도입되어 있는 시대에서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또 학설이 나오니까 학설 표시를 하겠습니다. 긍정설은 형법 제5조와 4조, 5조 4호와 207조 3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의 외국 통화를 유지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제5조 4호나 5호에 규정된 범죄들도 형법 제6조에 관련상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보호주의의 범주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013년 4월 5일 형법 일부 개정에서는 우리나라가 2000년 서명한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의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르기 위한 이행입법의 일환으로 각 직조항의 약식유인의 죄와 대한 인신매매의 죄에 대한 세계주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신설. 세계주의 적용 범위 시사점을 주는 다양한 국제협약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 직조항에 세계주의가 도입된 것을 모범으로 삼아 세계주의를 총칙조항에 명문화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세계주의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대법원이 항공기 운항안전법 제3조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죄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제1조 3조 4조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헤이그 협약 제1조 3조 4조 7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민간항공기 납치 사건에 대하여는 항공기 등록 지국에 원칙적으로 재판 관할권이 있는 외에 착륙국인 우리나라에서도 병합적으로 재판 관할권이 생기어 우리나라 항공기 운항안전법은 외국인의 국외범까지도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것은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6조 1항에 근거하여 조약을 매개로
세계주의적 요청에 대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대리처벌주의. 대리처벌주의는 어떤 범죄가 실질적으로 외국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이유에 의하여 범인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범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가 그 외국에 대신하여 자국형법을 적용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형법의 원리이다. 101페이지. 대리처벌주의는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하라는 자연법 원리에서 유래하고 그로티우스에 의하여 확립된 원칙이다. 이 원칙은 범죄의 소추와 관련된 국제적 연대성에 근거하고 그 적용 대상도 특정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와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세계주의와 그 이론적 근거 및 적용 원리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주의는 당해의 행위가 행위시법에 의하여 가벌성이 인정되는가를 문제 삼지 않는 원칙임에 반하여 대리처벌주의는 이른바 쌍방 가벌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로마자 6번에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우리 형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형법의 원리를 적용하면 외국에서 그 국가의 국제형법의 원리에 의해 처벌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도 다시 우리나라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다. 종래 형법은 이 경우에 범죄자의 이중처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대응해왔다. 이러한 형법 제7조의 태도가 헌법 제13조 1항 후단의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없지 않지만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은 국내적인 구속력성을 가지는 데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형의 임의적 감면만을 허용하고 있는 형법 제7조에 대해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 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인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헌법 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 날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내에서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산입하도록 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102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일본인을 살해한 한국인 갑이 일본에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10년간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한국으로 송환되어 한국형법의 속임수에 의하여 형사법정에서 10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은 일본에서 집행된 10년의 형을 모두 산입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잘 봤고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이제 저녁 시간이 관계로 우리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또 나중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